채무자가 돈도 안 갚는데 자기 재산을 딴 데로 팔아버렸으니까.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행위 시도소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런저런 상담들을 제가 많이 하잖아요. 법인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항상 우리 의뢰인들이 저한테 변호사님 이거 하면 문제 없어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것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아니 문제 있는 거를 여쭤보면서 왜 계속 나한테 확인받으려고 그러느냐. 대부분 여러분들께서 이거 문제 없어요? 라고 여쭤보는 건 뭔가 이런 행동을 하기 전에 나도 이게 문제 될 것 같은데? 라고 여쭤보시는 것들이고 그런 질문 중에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것들이 사회행위 취소소송 관련된 질문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돈을 안 뺏기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대한민국에 빚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이 사실은 빚 안 갚을 수 있으면 안 갚고 싶거든요. 그게 불가능하니까 빚을 열심히 갚아야 되는 거지. 그런 분들이 내가 엄청 어려운 상황에서 내 재산을 우리 엄마한테, 배우자한테, 아니면 제3자한테 숨겨놓는 것 자체가 사회행위인 거고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이 회생 절차를 통해서 그 문제 있는 것들을 없애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회행위 취소소송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두 편에 걸쳐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가 사회행위 취소소송의 뜻, 그 다음에 채권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다음에 대표적인 사회행위 취소소송의 사례들 그렇게 설명드릴 거고, 두 번째는 이 사회행위 취소소송이 도산법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식으로 좀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지, 뭐 채권자한테는 좀 가혹할 수도 있겠지만 채무자한테는 좀 간단하게 사회행위 취소소송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도산법에 들어와서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도산법을 잘 다루지 않는 일반적인 변호사님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사회행위 취소소송이 걱정이 되신다거나 아니면 지금 소장을 받으신 분들은 고민해서 사건을 맡기셔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첫 번째, 이 사회행위 취소소송의 뜻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이 한자어를 많이 쓰잖아요. 사회행위 취소소송을 이 한자어로 풀어보면 이게 뭔지 대부분 알 수 있어요. 이 사자가 뭐냐면 속일 사자입니다. 속일 사자. 사기칠 때 그 사자예요. 해는 뭐냐면 뭔가 해로운 거 있잖아요. 해칠 해자래요. 해칠 해자. 사회행위라는 건 내가 누굴 속여서 해를 끼치는 행위라는 거예요. 취소소송은 취소하는 소송이란 얘기겠죠. 이 사회행위 취소소송을 쭉 풀어보면 채무자가 속여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이 채권자가 이거를 소송으로서 취소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채무자가 일단 돈 안 갚는 것만으로도 이미 채권자를 해하고 있는데 이 사회행위는 도대체 뭘까? 대표적인 예를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상속재산을 은닉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의신탁재산 파는 거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재산을 뭐 은닉하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한번 쉽게 들어볼게요.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이거는 첫 번째는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우리 채무자가 빚이 많은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님이 시골에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시골에 있는 집을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하셨는데 이 집에는 어머니가 살고 계세요. 그다음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아들 둘 다 여기 안 살아. 그리고 뭐 이거를 7분의 2 어머니가 7분의 3 이렇게 받아봐야 뭐 당장 팔 것도 아니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형이랑 동생이 엄마랑 협의를 해서 그냥 요 상속 이거 우리가 안 받고 엄마가 다 가져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채무자한테 채권자가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행이라고 수익자인 어머니한테 취소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7분의 2만큼 취소하라고. 어떤 말이냐면 아버님이 돌아가신과 동시에 이 상속인들한테 법이 정한 상속 비율대로 상속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된 거를 내가 3개월 안으로 뭐 상속을 포기하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신고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신고하기로 아빠 재산을 그냥 엄마한테 다 주겠다라고 상속 재산에 대한 협의를 해서 그거를 어머니가 협의 분할로 취득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채권자 입장에선 야, 너한테 쉽게 얘기하면 이 집이랑 땅이 1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면 너한테 7분의 2, 3천 정도를 네가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그거를 나한테 빚을 안 갚기 위해서 엄마한테 넘긴 거 그거는 이 상속을 받았다는 거를 나한테 속이고 책임 재산이 3천만 원 정도를 어머니한테 이전한 사행위 아니냐. 이 엄마는 받은 거 3천만 원 이 채무자 몫은 토해내라. 이렇게 소송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 소송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머니가 재산을 취득하고 싶은데 집이 많아. 다주택자야. 그러니까 아들 이름으로 집을 산 거예요. 근데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 근데 아들이 회생에 들어가자고 하니 엄마께 집이 걸리는 거예요. 왜? 내 이름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회생에 들어가면 당연히 청산가치 반영하라고 들어올 거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거를 남의 이름으로 옮겨 놓으면 당연히 내 앞으로 있는 재산을 남한테 옮겨놨으니까 채권자들이 사행위 취소 소송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단 저희는 남 앞으로 옮겨 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행위 취소 소송이 들어와도 저희가 어떻게든지 막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 세 번째 뭐냐면은 재산 은닉. 이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건데,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한 거야. 20억짜리 아파트가 있었는데 10억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10억은 자기 돈으로 남편 5억, 아내 5억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아내가 남편이 사업을 하다 쫄딱 망한 거예요. 그죠? 그럼 빚이 많잖아? 이 20억짜리 아파트에 소유권을 확인해 보니까 반반씩 돼 있고, 그러면 이 집을 경매에 넘기겠죠, 채권자들이. 그게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자기 지분 50%를 넘겨버렸어요. 증여를 해버린 거야. 증여를 했는데 너무 당연하게 채권자들이 그 내놔라, 넘기자마자 바로 사행위 취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어떤 집에 처분을 못하게 처분금지 가처분 해놓고 그 다음에 사행위 취소 소송 들어왔고, 이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기의 재산, 특히 부동산이 문제가 됐는데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팔면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채권자들은 사행위 취소 소송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떠나서 일단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판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확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엄청나게. 실제로 사행위 취소 소송은요, 채권자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고, 왜냐면 채무자가 돈도 안 갚는데 자기 재산을 딴 데로 팔아버렸으니까 당연히 채권자가 자주 하는 소송이고, 저희가 사행위 취소 소송의 원고 대리도 하지만 주로 이제 저희가 하는 것들은 피고, 채무자나 수익자 대리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옛날에도 찍어놨는데 좀 어렵게 찍은 것 같아요. 어렵게 찍었는데 오늘 쉽게 찍어드릴게요. 사실 제일 쉬운 건 전화하는 거거든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 대표 번호로 전화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리하자면, 사행위 취소 소송은 빚이 많은 채무자가 내 재산을 뺏기기 싫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다른 데다가 한번 팔아버린 거다. 어쨌든 나의 재산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거예요, 채무자가. 그거를 채권자가 소송으로 들어오면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채무자가 돈이 없는 상태에서 내 부동산을 팔았다, 채무자 부동산을 팔았다, 이런 거 입증하면 대부분 져요. 사실은 대부분 진단. 왜냐면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파는 경우보다는 내 아는 친척, 친구, 아니면 가족, 배우자 이런 식으로 파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재산을 이전해 놓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은 질 확률이 되게 높지만, 이 도산법이 여기에 끼어들면 약간 희말등이 없게 채권자들이 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 다음 시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